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탈조건화라 그래서 바꿔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낯선 환경에서도 말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럼 누구랑 있을 때 말을 하나? 가까운 가족이랑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은 낯선 자극이에요. 아빠가 식탁에서 손님이랑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처음에 이러는데 나머지 자극은 다 익숙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얘랑 막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이 처음에 식탁에 앉아 있다가 아빠랑 같이 조금 가까이 오고 결국은 나중에 같이 함께하는 이거를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빨리 좀 틔우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마가 좀 수다쟁이가 돼야 된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정말로 엄마가 주는 언어 자극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이의 말문을 빨리 틔우려면 엄마가 수다쟁이가 되라. 엄마 말과 아이 말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엄마가 평소 아이에게 하는 어휘의 양과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두 엄마를 비교해볼까요? 같은 시간 동안 아이에게 말하는 문장의 수와 단어 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두 엄마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의 언어력을 비교해봤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더 많이 해주는 엄마의 아이가 표현 어휘 지수가 3배 이상 높았고 새로운 단어에 대한 인식 속도 또한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다르네요. 그렇죠. 아니 수다쟁이 엄마가 돼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될지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감옥한 엄마들이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소리 내서 말하지만 어른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내서 말하지는 않는데 머릿속에서는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모방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링이라 그래서 가령 엄마가 물을 마시러 가요. 그럼 그냥 말없이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꼬마가 보고 있잖아. 아 목이 마르네. 아 시원한 물 좀 마셔야겠다. 컵이 어디 있지? 아우 식탁에 있네. 이런 거. 그걸 싹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 힘들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얘기만 들어도 힘들 것 같은데 종일 떠들어야 되니까. 그거 맨날 하실 필요는 없고 애가 좀 보고 있을 때 주목했을 때 하시면 되고요. 보태어 말해주는 거. 아이들은 말을 처음에 어휘가 부족해서 간단히 말해요. 엄마 저기 개. 신호등 앞에 검정 개가 서 있구나. 뭐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요약해서 말해주게. 애들이 막 두서없이 되게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짧게 엑기스만 말해주는 거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단어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8살인데도 호랑이를 할 때 뭐 그건 좀 아닌 거예요. 연령에 맞게 나중에는 백호 뭐 이렇게 다 황호도 알려주시는 거. 시베리안 호랑이, 벵골 호랑이 다 해주셔도 돼요. 엄마 우리 빠방 타고 가야지 막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쳐서도 말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보면 아직 문법이 뭐 된다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할 때 있어요. 그랬다요? 막 그거 끝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미 표현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할아버지 뭐 갔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셨어. 뭐 이런 거 해주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보면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라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거 그러면 저게 뭔지 저 마차 말없이 꺼내줘요. 그러면 이제 거시기 머시기만 하다가 끝나는 일이 생기니까 그거 해주시고요. 이것도 힘들면 잘이라도 들어줘라. 아이가 말할 때 그래서 아우 궁금해. 요거 추임새만 넣어줘서 말해도 아이들은 얘기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진우 어머니 그 화면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아이들은 역시 놀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언어가 발달이 늦다거나 말하기를 좀 힘들어하는 소통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좀 없을까요? 전화놀이가 의사소통 놀이에서는 최고봉이에요. 집에 요새 핸드폰 많아요. 집에 뒤져보면 그거 딱 가지고 여보세요.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힌트를 줘가면서 사인을 줘가면서 언어를 통한 게임 할 수 있고요. 역할놀이, 대사 주고받는 놀이는 이 활용론적인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대사, 말 치고
우리가 빠지고 이런 거 잘해야 되거든요. 대사 있는 역할놀이 많이 해주시고 또 언어 촉진을 돕는 게임류는 정말 많아요. 우리 가족 오락관 이런 것만 잘만 보셔도 네, 맞아요. 나만 맞추기 그렇죠. 어려운 거? 스피드 퀴즈 같은 스피드 거 퀴즈.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몸으로 연기를 하면 아이가 저거는 밤길을 가는데 무슨 뭐 소리가 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들 얼마든지 많고요. 아니면 집에서 가짜로 시작하는 뭐 물건 찾아오기, 네. 난자로 그런 것도 시작하는 정말 물건 재밌겠네요. 찾아오기, 뭐 끝말잇기 뭐 이런 것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 겨자로 끝나는 말을 아이한테 했더니 애가 어렵네. 결안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맨날 결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한테 그래 결안으로도 말을 하는데 정확한 건 원래는 계란 계란이야. 이런 것도 알려주는 좋은 네. 기회가 되죠. 네. 정말 우리가 찾아보면 일상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흔히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 말이 가진 힘은 얼마나 큰지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10명의 대학생들에게 한 여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5초 간격으로 보여주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을 해보라고 했습니다.